안녕하세요. 네, 승승국어 수업하는 류순범입니다. 지방직 대비해가지고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것들 위주로 좀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답을 적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조금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 거는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좀 기본적인, 진짜 기본적인 거니까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특성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언어는 말소리를 통해 무언가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될까요? 음성이 되겠죠. 즉 음성과 문자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라는 게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 되겠죠. 그래서 음성과 문자 둘 다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험에 많이 나왔던 아이죠. 자, 사랑이라는 말을 배운 아이가 아빠 사랑해라고 말했다. 요거 조금 말 바꾸면 뭐가 되냐면 기존에 있는 말을 바탕으로 많은 문장들을 뭐 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요게 뭐가 되죠? 창조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고 좀 정리를 하실 때 지금 말하는 창조성하고 역사성에 뭐가 있냐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뭐가 있죠? 생성되는 단계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쵸?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단계가 있는데, 창조성하고 역사성에서 생성 단계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짠 하고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 역사성의 생성이 되는 거고요.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 한다? 이렇게 변형시키는 개념이 뭐가 된다? 창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창조라는 말이 뭐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없던 걸 새롭게 뭐 만들어낸다는 의미 때문에 조금씩 헷갈리게 되는데, 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형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진짜 세상에 없던 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창조성이 되고요. 세 번째,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뭐다? 약속하게 되면 당연히 사회성이 되겠죠. 네 번째, 국어에서 꾸미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문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법을 담당하는 것은 언어의 무슨 특성이 된다? 규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기출에 나왔던 거, 그렇죠? 자, 사랑, 사랑이고 영어로는 러브, 독일어는 리베라고 하게 되는데, 요게 뭐가 되죠? 자의성이 되죠. 자, 근데 제가 자의성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냐면, 자의성은 여러분 형태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반대 개념이 됩니다. 역시 형태는 다른데 뭐가 있다? 의미가 같은 경우가 바로 자의성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제가 예문을 드린 게 러브하고, 사랑하고 러브하고 리베예요. 그쵸? 이건 뭐가 될까요? 형태는 뭐하다? 다르죠. 하지만 뭐가 된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쵸? 만약에 뭐 금기어라든가 완곡어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죽다가 너무 터부시하니까 이것을 대신할 말 완곡어가 뭐가 필요하다? 돌아가다가 필요하겠죠. 그럼 역시 형태는 뭐하다? 다르지만 의미는 뭐하다? 같다 정도가 되겠죠. 방언과 표준어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뭐 부추, 정구지, 솔 어때요? 형태는 다 뭐한다?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어떤 눈? 사람의 눈도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동의의 어가 되는 거고,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해라고 하면은 이때 길은 뭐가 돼요? 뭐 여정도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도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뭐가 될까요? 다의어가 되겠죠. 요게 다 뭐가 된다? 자의성이 되는 거예요. 자의성이 그래도 계속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유는 이 자의성이 방금 얘기했던 약속, 사회성과 무엇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의성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늦게 오신 분 프린트 앞에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1시간 그냥 가잖아요. 자, 그래서 5번에는 자의성이 되는 거고요.
자, 여섯 번째, 인정이라는 말이 중세 때에는 뭐였다? 뇌물이었다가 되겠죠. 의미가 뭐 된 거죠? 이동된 경우가 되겠죠. 6월 달에 곧 시험 보실 분들은 여러분 역사성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생성되고 발전되고 소멸한다 요 정도만 보지 마시고요. 다 아시겠지만 뭐 의미가 축소되는 거, 확대되는 거, 뭐 이동되는 것들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역사성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특성 중에서 하나 지금 여기서 빼먹고 있는데 그냥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안 넣었는데 여러분 분절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언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뭐 하고자 하는 거, 나누고자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뭐 무지개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굳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뭐 하려고 하죠? 나누려고 하죠. 그게 분절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는 무지개 말고 또 이제 뭘 가지고 분절성을 예를 든다? 형태소. 그렇죠? 형태소도 역시 마찬가지죠. 뜻을 가진 최소한의 단위로 뭐 하려고 한다? 계속 쪼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소도 역시 뭐의 특성이 된다? 분절성의 예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국어의 특성이 되는데 얘는 제가 정답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국어의 특징은 여러분 좀 기본할 때도 하는 거지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음운, 소리상 특징이 되겠죠. 소리상 특징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요. 파열음 계열의 음운이 뭐가 된다? 체계다. 삼지적 상관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파열음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파찰음과 파열음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뜨트, 푸푸푸, 크크크.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즈쯔츠까지가 되겠죠. 얘네들이 다 터지는 소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되는데 얘네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삼중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두음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한자음 중에서 니은이나 리을이 말머리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음법칙이 있다라는 거고 이 두음법칙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르게 적기 파트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모음조화, 그쵸? 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걸 모음조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단어를 보고 얘가 모음조화가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어휘 특징이 됩니다. 감각어하고 우리나라 말은 상징어가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이 짜다도 있지만 사람이 뭐하다? 인색하다 의미로 짜다를 또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징어란 얘기는 뭐 음성 상징어, 그래서 소리 흉내내면 의성어, 모양 흉내내면 의태어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친족 어휘가 뭐했다? 발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친족 어휘가 발달했다라는 얘기는 어휘상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 언어는 그 사회 문화를 뭐하게 되어 있다?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친족어가 발달해서 그쵸?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구나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휘상 특징까지 봤다면 이번엔 문법적인 특징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문법적인 특징이 아까 언어 특성에서 뭐와 관련된 거죠? 규칙성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말은 첨가어하고 그 다음에 교착어라고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첨가어, 교착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어미와 조사가 발달했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미와 조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교착어, 첨가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문법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다? 조사하고 어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라는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뭐 해봐야 된다?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그쵸?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임법이 발달했다. 그쵸? 그 높임법은 총 세 가지가 있죠. 주체 높임, 그 다음에 객체 높임, 마지막이 상대 높임. 이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요, 가장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상대 높임이 되겠죠. 왜냐하면 격식, 비격식으로 나뉘기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라는 말은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어디 온다? 앞에 와야 돼요. 예쁜 옷을 샀다라고 해야지 옷을 예쁜 샀다 할 수는 없겠죠. 역시 이게 문법적인 거고 규칙성과 관련이 있다가 돼요.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단어 형성법이 발달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를 하시는 게 단어 형성법이라고 해서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마치 어디 특성 같을까요? 어휘상 특징처럼 보이게 되는데 말과 말이 만나서 이렇게 다른 말로 만들어질 수 있다. 즉 합성어가 되고 파생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어디 파트가 돼요? 문법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었다. 즉 합성어, 파생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도 문법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오른쪽 의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뜻을 구별해준 소리의 최소 단위가 바로 의문이라는 건데 의문의 개수를 의외로 많이 틀리십니다. 자, 이발소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건 요거죠. 이발소라고 할 때 자, 초성에 이응이 오면 음가가 있다 없다? 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음절을 이룰 때 모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모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자음은 필요하지 않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음 있어요 없어요? 자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음절을 이루려면 우리나라는 총 모델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얘처럼 모음 단독으로 이루어진 아이가 있는 거고요. 얘처럼 뭐가 있을까요? 자음과 모음과 자음. 얘가 제일 흔하죠. 자음과 모음이 돼요. 제일 귀한 아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영어 할 때 영이에요. 그쵸? 얘는 뭐가 될까요?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아이가 되겠죠. 요게 음절의 구성 딱 4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음절의 개수는 뭐의 개수와 일치한다? 모음의 개수와 일치해요. 왜요? 모음이 반드시 뭐하니까? 들어가니까. 그쵸? 그리고 자음은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게 음절의 구성이 되고 개수 세실 때 요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즉 이발소는 하나, 셋, 둘 해서 몇 개가 되죠? 6개가 되고요. 우유는 뭐가 되죠? 2개. 제가 기본 수업할 때 늘 쓰는 예가 되는데 다 틀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쵸? 대부분 다 몇 개라고 해요? 4개 이럽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우유였어요. 자, 국어는 어떻게 되죠? 3개와 하나가 되니까 4개가 되고요. 민들레는 3개, 2개 해서 총 몇 개? 8개가 됩니다. 2번하고 3번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방강, 당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 때문에? 초성의 자음 때문에 소리와 뜻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음이 나눌 수 있는 분절 의문에 포함되는 거고요. 자, 3번째는 발불벌 하게 되면 중성에 뭐가 되는 거죠? 모음 때문에 역시 뜻과 소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모음도 역시 분절 의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의문에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장단음. 그쵸? 길게 발음할 거냐? 짧게 발음할 거냐? 그 다음에 억양이나 높낮이 정도가 되겠죠. 똑같은 말인데 밥 먹었어? 올리면 뭐가 되고요? 의문문. 밥 먹었어. 내리면 뭐가 되고요? 평서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세국어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비분절 의문이 바로 뭐다? 장단음이었어요. 그쵸? 그럼 중세국어에서는 뭐가 비분절 의문이었을까요? 바로 글자 옆에 점 찍는 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사성점 또는 방점이라고 하죠. 그걸 뭐 상성, 평성, 거성이라고 하는데 그 점을 찍어서 뭘 나타냈죠? 높낮이를 나타냈죠. 그게 바로 중세국어의 뭐가 된다? 비분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때에는 높낮이가 있었다면, 그쵸? 현대국어에는 뭐가 있는 거다? 장단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3번째까지 됐고요. 4번째 모음표, 자음표와 모음표를 그려보시오라고 했는데 깜짝아. 자, 자음표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뭐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부가 있고 뿌가 있고 푸가 있고 드, 뜨, 트, 그 다음에 스, 즈, 츠, 그 다음 옆에 뭐 있죠? 흐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 느, 르 들어가고 으 들어가요. 그쵸? 여기까지는 금방 다 아실 거고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자음을 나타내는 그 분류하는 기준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조음, 위치가 되겠죠.
조음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입술, 두 입술 소리 양순음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윗잇몸 혀끝 소리 뭐 치조음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뭐가 되죠? 경국의 세니천장, 연국의 여린입천장. 여기가 뭐가 되죠? 목청. 그렇죠. 후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음 위치. 첫 번째 자음 분류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렇게 빡 자르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성대가 울리지 않는 안울림 소리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울림 소리가 되게 되겠죠. 이 울림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음은 대부분 안울림 소리가 맞아요. 그쵸? 안울림 소리란 얘기는 발음을 할 때 장애, 즉 방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소리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울림 소리는 장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뭐와 성질이 똑같죠? 모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음은 100% 무슨 소리? 울림 소리가 되고 자음은 노란 양말만 울림 소리가 되죠. 그렇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울림 소리가 여러분 사이 소리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아이예요. 이따가 제가 사이 소리 정리해 드리겠지만 울림 소리 모음 100%하고 자음 모 노란 양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란 양말은 여러분 문학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 맨 마지막에 보면은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라고 해서 유음 뭐를 많이 쓰고 있죠? 리을을 많이 쓰고 있죠. 즉 울림 소리 중에서 가장 리듬감이 뛰어난 게 바로 누가 되냐면 유음 리을이에요. 그래서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유음 리을을 사용해서 진짜 뭐 하는 것 같은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노린 거예요. 예, 노리고 쓴 겁니다.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고려가요 중에 청산별곡 아시죠?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사러리랐다. 그쵸? 그 작품 여러분 후렴구 뭐예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예요. 여러분 진짜 기분 안 좋을 때 그거 한 10번만 해보세요. 아 진짜 그냥 핏이 웃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러는데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꼭꼭 올라와요. 웃긴 게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얄리얄리 얄라성 할 때 그 리을음이 엄청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아 얄리얄리 얄라성이니까 이응을 많이 사용했군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 이응 아닌 거. 그죠? 얘는 이응이 아니라 뭘 많이 사용한 거죠? 리을음을 엄청 많이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리듬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울림 소리가 그만큼 뭐하다? 중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자음은 성대가 울리는 것과 안 울리는 것 두 번째 분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음이냐 비음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조음 방식이 되겠죠. 얘는 흐름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혀가 고정된다, 고정되지 않는다, 고정되지 않는다고 얘네들은 다 무슨 소리죠? 비음, 콧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비음입니다. 코를 이용해서 만드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푸푸푸 트트트 크크크가 무슨 소리가 된다? 터지는 소리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파열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파열음은 침 튀는 소리예요. 예, 참았다가 빵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이 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음이 뭐가 되는 거죠? 끌리는 소리가 스스 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마찰음은 딱 몇 개?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파열음의 파 터지기도 하고요. 마찰음의 찰 끌리기도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파찰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건방지게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마찰음의 개수가 다른 개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나왔는데 웬걸요. 그죠? 마찰음은 낑해야 몇 개가 되죠? 3개가 돼요. 그쵸? 제가 변형해서 냈던 문제는 뭐냐면 마찰음의 개수와 파찰음의 개수를 합치면 파열음보다 많다. 어림도 없어요. 파열음이 몇 개가 되죠? 9개. 압도적이에요. 그쵸? 파열, 파찰 합쳐봤자 6개밖에 안 됩니다. 요게 세 번째 조음 방식이에요. 마지막에 뭐냐면 소리 세기가 되겠죠. 무슨 소리가 되는 거죠? 예사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음표는 외우셔야 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할 때에도 훨씬 쉬워요. 훨씬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음표가 됐고요. 모음표는 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어떤 학생이 뭐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뭐 제가 알려줘야 되는데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라고 하더라고요. 좀 잘 떨어지죠. 그쵸? 예. 그 전에 제가 했던 어떤 팁이 있었는데 되게 부끄러워지는 팁이 돼버렸어요. 제가 했던 팁은 없는 걸로 하고요. 키위를 키위 말도 안 되거든요, 진짜. 그냥 기억하는데 도움이 됐던 거지. 그냥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자르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자 이쪽에는 뭐가 돼버린다? 무슨 모음이라고 하죠? 여기는 전설, 여기는 후설이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말이냐면 발음을 할 때 이 이를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으로 오게 되니까 전설이 되는 거고요. 뒤쪽으로 가면 뭐가 돼버린다? 후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설, 후설 모음이 되고 요거 표 가지고 있으면은 뭐라고 그럴까? 약간 좀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간 좀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 아기가 맞냐 아니면 애기가 맞냐라고 할 때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 무슨 모음화가 되는 거죠? 전설 모음화라고도 하고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외우기만 했지 한번 멋을 부려본 적은 없잖아요. 그쵸? 아기가 왜 애기가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기예요. 그쵸? 아기 할 때 기는 전설 모음이고 아는 무슨 모음이죠? 후설 모음이죠. 근데 얘를 뭘로 발음하게 되면 애기로 발음하게 되면 둘 다 뭐가 돼버려요? 전설 모음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화예요.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좀 아는 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 왜 아기가 애기가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방언 중에 학교를 뭐라고도 하죠? 학교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오늘 고기 좀 먹을까도 마찬가지예요. 고기가 돼버리잖아요. 고기, 그쵸?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죠? 괴기 좀 먹을까? 라고 하죠. 역시 무슨 모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전설 모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전설 모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죠. 왜 전설 모음화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따가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도 마찬가지가 돼요. 이게 전설 모음화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표를 외워 놓으시면 일단은 모음 기준 3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쉬운 거 방금 했죠? 앞에 뒤에서 혀의 최고점 위치. 그쵸? 두 번째 쉬운 거 얘하고 얘는 평평하게 입술을 발음하게 되죠. 평순 모음이 되고 얘네들은 무슨 모음? 원순 모음. 그 다음에 혀의 높이 고, 중, 저. 기출에 요거 전설, 후설 해가지고 구별하는 문제 정답이 혀의 위치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기출이 뭐였죠? 이, 에 차례대로 발음하면 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니까 혀의 높이가 점점점 뭐한다? 낮아진다까지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음표는 분류하는 기준 총 몇 개? 3개. 혀의 최고점 위치, 전설, 후설, 입술 모양, 평순, 원순, 혀의 높이, 고중적 이렇게 3개 딱 떨어지면 되고요. 여기에는 하지 않았지만 단모음하고 이중모음하고도 정말 중요하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요령 알려드린다면 단모음은 점 몇 번 찍는 거라고 보면 된다? 한 번. 점이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삼성 핸드폰 쓸 때 여러분 그쵸? 1번 자리에 이거 있었고 2번 자리에 점 있고 3번 자리에 의 있었잖아요. 그쵸? 안녕 할 때 뭐 했었어요? 이응 누르고 얘 누르고 얘 한 번 누르면 아가 돼버리죠. 이게 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음을 아예 천지인으로. 그쵸? 그래서 요 점이 한 번 찍으면 무슨 모음? 단모음. 그쵸? 그래서 아, 에 이런 것도 좀 다 몇 번 찍어요? 한 번 찍으니까 단모음이에요. 점 안 찍은 단모음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으하고 이. 그쵸? 그래서 여기에 단모음 개수 몇 개가 된다? 10개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단모음은 여러분 발음할 때 소리 변화가 있다 없다? 소리 변화가 없어요. 천천히. 소리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발음 기관에 움직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단모음이 정말 중요한 점이 돼요. 그럼 반대로 이중모음은 점이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점 2개 찍는 게 이중모음. 역시 점을 안 찍는 이중모음 뭐하고 뭐 합친 게 있을까요? 으하고 이를 합친 게 이중모음이에요. 개수가 몇 개가 되죠? 11개. 얘네들은 여러분 발음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야를 한번 발음한다면 야가 돼요. 야 어때요? 시작할 때는 야가 되죠. 끝날 땐 뭘로 끝나요? 아로 끝나요. 이게 소리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변한다는 얘기는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 있다. 다시 풀어내면 뭐가 되냐면 혀와 입술의 움직임이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냐 알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얘는 뭐 단모음이다. 발음할 때 소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은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음절 들어가 볼게요. 역시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국물은 국과 물이라고 하는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려요.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음절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 소리 낼 수 있는 마디예요. 소리의 뭉치, 소리의 마디예요. 소리 마디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글 맞춤법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앞에 뭘 배우냐면 바르게 적기를 배워요. 그쵸? 그 다음 파트에 뭘 배우죠? 바르게 발음하기 파트를 배우죠. 그쵸? 만약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자, 그 다음 받아쓰기 하는 시간에 1번 국물 이렇게 발음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국물 이렇게 맞으면 엄마한테 겁내 맞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그쵸? 발음은 제가 국물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쓸 때는 뭘로 써야 돼요? 국물이라고 쓰는 거죠. 그 개념이 뭐냐면 얘는 바르게 적기가 된 거고 이 아이의 소리, 즉 음절은 뭐가 돼야 돼요? 궁과 물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내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냐를 띡 던져드린 다음에 뭐라고 물어요? 이 문장에서 모음 단독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3개다라고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낙엽 이, 우, 수수, 떨, 해석용 몇 개? 3개. 맞다. 그렇게 가요. 근데 들리죠. 그쵸? 얘는 여기는 지금 낙엽 이 우수수 떨어집니다는 음절이 아니에요. 바르게 뭐가 된 거죠? 적힌 애들이 되겠죠. 이 아이를 우리가 바르게 발음하면 뭘로 발음이 된다? 낙엽이 우수수 그 다음 뭐가 되죠? 떨어집니다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얘는 자모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모음 단독이 되겠죠. 얘가 자모 얘가 뭐가 되고요? 자음 모음 자음.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자모와 자모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음 단독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3개다라고 하면은 보기 좋게 틀려버리는 거죠. 개수 몇 개가 돼버린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음절을 물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뭐 하면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쓰시고 나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시험에 음절에 대해서 묻는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음절의 개수는 뭐 하면 돼요? 꼽으면 되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몇 번 소리 났어요? 11번 소리 났죠? 그러니까 몇 음절이 된다? 11음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 자모냐 자모자냐 모음이냐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변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일단 제가 답은 해놨는데 not에서 비금 한번 쳐주세요. 자, not 비금 한번 하면 이 not까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시옷이 뭘로 변하게 되죠? 발음할 때 디귿으로 변하게 되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앉다, 할다, 떨다, 널다까지 역시 또 비금 쳐주시면 돼요. 그렇게 의도하고 문제를 낸 건데 자, 칠판 잠깐만 봐주시죠. 일단 앉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앉답니다. 자, 이게 2011년도부터 약간 규정이 좀 바뀌게 돼요. 무슨 개념이냐면 2011년도 이전까지는요. 겹받침 니은 지읒은 발음할 수 없으니까 얘는 뭘로 발음한다? 그냥 니은으로 발음한다. 역시 니은이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들어가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쵸? 근데 2011년도부터 조금씩 바뀐 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되냐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서 겹받침 이 2개 중에서 뭐만 살린다? 하나만 살린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읒은 뭐가 돼버리는 거다?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거예요. 이 얘기가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국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얘를 탈락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 한 스물스물 2년 전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자음군 단순한 말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쵸? 그동안 우리는 어떤 것만 배우면 됐냐면 이 안따의 그 발음이 뭐면 된다. 그냥 안, 따 이러면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의 발음이 뭐였다? 안 따다. 요게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제 얘가 왜 안 따가 되게? 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겹받침 중에서 하나만 살려서 발음하는 것을 이제는 음끝이 아니라 뭘로 가야 된다? 자음군 단순화가 되고 그 안에서 없어진 뭘로 가야 된다? 탈락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안따가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탈락으로 안따가 된 거고요. 할따, 떨따, 그 다음에 널따까지가 나와 있는데 널따는 왜 끝에 나왔냐면 이 널따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겹받침 리을 비읍에서 대표음은 뭐가 맞아요, 여러분? 리을이 맞아요. 그쵸? 그런데 리을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는 거죠. 그 옆이에요.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밥다까지 빗금 치시면 돼요. 얘네들은 겹받침 리을 비읍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외적으로 뭐를 살린 애들이다? 비읍을 살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을 비읍이 아니라 비읍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옆에 발분까지 빗금 쳐주시면 되는데 발분은 왜 또 특별하게 되냐면 요거죠. 방금 우리가 리을 비읍 겹받침의 대표음은 뭐가 맞다? 리을이 맞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밥다는 뭘 살렸다? 비읍을 살렸다.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이가 오면 다 필요 없죠. 끝 뭐가 대표음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제일 가까운 놈 뭐 하면 돼요? 보내버리면 되죠. 그래서 뭘로 발음을 한다? 발분으로 발음을 한다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발분했을 때 비읍이 넘어간 거지 탈락된 게 아니죠. 그쵸? 얘는 연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다하고 맑고가 나오죠. 겹받침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리을 기역 겹받침이 돼요. 왜냐면 원래 대표음은 뭐가 맞아요? 기역이 맞아서 막다. 그쵸? 박다. 억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뒤에 뭐가 왔을 때에만 기역이 왔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뭘 살린다? 리을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 늘 나오는 애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높아심에 그러면 흑 플러스 과가 붙으면 흑과가 되나요? 흙과가 되나요? 그때는 역시 똑같이 흑과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예외 조항은 어디에서만 포함되는 거? 용언, 동사와 형용사에서만 예외 조항이 되는 거고 흑은 뭐예요?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셨죠? 끝이에요. 넘겨볼까요? 자, 2번은 국외음화와 관련된 건데 자, 이 2번 문제의 의도는 뭐가 되냐면 꽃밭 애가 있고 꽃밭 을 있고 꽃밭 이가 있죠. 그쵸?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국외음화는 여러분 무조건 무슨 모음에서만 가능하다? 이 모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나 으 같은 경우는 국외음화가 안 되니까 꽃밭태 그쵸? 그 다음에 꽃밭틀이 되죠. 그리고 이 모음만 뭐가 된다? 국외음화가 돼서 꽃밭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음화는 무조건 무슨 모음만 된다? 이 모음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2-1 한번 보시면 디디다 하고 잔디 빗금 쳐주시면 돼요. 방금 제가 발을 디디다 잔디 이렇게 2가지 빗금 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단계로 배웠을 때 국외음화는 무슨 모음이면 가능하다? 이 모음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좀 디디다니까 디귿이 이 모음 만났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국외음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똑같은 이 모음이라도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한 음절 안에 즉 형태소가 몇 개 있을 때에는 하나일 때에는 국외음화가 되지 않아요. 디디다는 그냥 D예요. 그쵸? 요게 온전히 얘 하나죠. 이 상태에서는 국외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디디다니까 당연히 디디다 좀 얘기 지지도 하겠어? 참나.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예, 이모음인데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디다가 안 되는 거고 잔디도 마찬가지. 얘가 하나의 형태소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닷혀하고 굿혀 빗금 쳐주시면 돼요. 닷혀하고 굿혀는 왜 중요하냐면 얘는 이제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가끔 뭐 책 보게 되면 국외음화가 이모음뿐만이 아니라 여모음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여모음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닷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가 일어난 그 경우가 되냐면 모음 축약이 일어난 경우에요. 일단 다 찢으셔야 돼요. 일단 찢으면 뭐가 될까요? 히, 어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온전한 모양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디귿하고 히읗하고 축약을 시켜야겠죠. 그쵸? 듣하고 흐하고 축약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트가 되죠. 그쵸? 근데 역시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자음표 외웠다면 여러분 부 있었고 드 있었고 스 뺄게요. 즈 있었고 그 있었고 그 옆에 뭐 있었어요? 흐 있었죠. 이게 자음 축약의 재료예요. 얘 밑에 뭐 있었어요? 푸. 얘 뭐 있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자음 축약이에요. 이게 자음 축약.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음표에서 다 끝나요. 그렇죠? 왜 재료가 부드, 즈, 그밖에 없어요? 푸트, 트, 크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예. 근데 나중에 우리가 표준 발음법 공부할 때 좀 되게 귀여운 거 보이는 게 뭐가 되냐면 시옷도 있거든요. 이 시옷이 히읗 만나면 짓단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로 발음이 돼요. 뒷단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했는데 여기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거센 소리가 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닷소 이러면은요 뒷단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히읗 때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얘가 음끝 들어가고 그드부디에 오는 예사소리 뭘로 발음한다? 된 소리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얘도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어림도 없는 거죠. 이게 축약이에요. 축약. 그래서 자음표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얘가 축약이 된 상태에서 다시 뭐가 돼버리는 거죠? 국외음화. 그쵸? 그러니까 국외음화에는 자음 축약이 된 상태에서 국외음화가 되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닷혀, 굿혀를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홑이불하고 밭이랑이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자, 홑이불하고 밭이랑이 되는데 자, 다 아실 거라 믿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니은 첨가라는 게 있어요. 니은 첨가는 무조건 뭐만 가능하냐면 복합어면 가능해요. 복합어란 얘기는 합성 아니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파생어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간단하게 빨리빨리 할게요. 앞말이 뭘로 끝나야 된다? 자음으로 끝나야 되고요. 앞말이 그쵸? 뒤에가 뭘로 와야 된다?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빈칸에 뭐만 넣어주면 되죠? 니은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자 보세요. 홑 플러스 이불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간다면 이 빈칸에 넘겨서 연음시킨 다음에 국외음화가 되면 뭐가 될 것 같은데요? 치불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모음이라 하더라도 이때 이불에 이는 뜻이 있는 없는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파일이 다 끝나요. 뭔 말이냐면 국외음화는 이모음만 되죠. 그쵸? 하지만 그 이모음이 한 단어 안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가 뭐다? 똑같은 이모음이라 하더라도 뜻이 있는 말, 즉 실질 형태소면 안 되죠. 뭐만 가능하다? 형식 형태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불은 여러분 형태소가 몇 개? 하나가 되고 실질 형태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국외음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홑과 이불, 접두사와 어근이 만난 파생어. 그렇죠? 앞말 자음으로 끝났어요. 음끝 들어가도.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야 요요유 왔으니까 니은 첨가되고 비음화가 돼서 뭐가 된다? 혼니불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밭이랑은 왜 또 중요하게 되냐면은 이 밭이랑을 여러분 이 이랑을 조사로 볼 때와 뭐로 볼 때가 있을까 되냐면 명사로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조사로 본다면 너랑 나랑처럼 그 조사예요. 이러면 뭐가 될까요? 국외음화가 되죠. 왜냐면 이때 이는 조사니까. 그쵸? 실질 형태소가 아니죠. 그래서 그는 밭이랑 논이랑 많아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조사로 쓰였네. 그죠? 그럼 얘는 밭이랑 국외음화가 돼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논도 많고 밭도 많은데 그 할머니의 집이 어디냐면은 저 밭 이랑 너머에 살고 있는 거죠. 이랑 아시죠? 그쵸? 그 이랑이 만약에 그 이랑이라면 실질 형태소라면 얘는 다시 국외음화가 안 되고 뭐가 돼요? 니은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반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밭이랑 반리랑 적어놓은 이유가 이랑이 모일 때와 조사일 때와 명사일 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3번이에요. 요번에는 꽃이 하고 꽃 위에까지 빗금 쳐주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응이 빈자리라는 거, 그쵸? 모음으로 시작한 아이가 왔다라는 거죠. 빈칸이에요, 그쵸? 빈칸인데 여기는 뜻이 있는 없는? 뜻이 없는이고 위는 여러분 위아래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자, 뜻이 없을 때는 그냥 보내면 돼요. 그래서 뭘로 발음하죠? 꽃이라고 발음하면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는 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쵸? 어떻게 하고 보낸다? 끝 하고 보내기로 했었죠. 그러면 뭐가 된다? 꽃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맛있다 빗금 쳐주시면 돼요. 왜 얘가 중요하냐면 맛있다는 예외예요. 그쵸? 이때 it을 당연히 실질로 보기도 하고 뭘로 보기도 한다? 형식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로 보면 뭐가 될까요? 맛있다가 되고 형식으로 보면 맛있다도 돼요. 친구 누구 있어요? 멋있다도 마찬가지. 그쵸? 하지만 맛없다, 그 다음에 멋없다는 당연히 실질로만 봐서 뭐가 되죠? 멋없다. 그쵸? 맛없다. 요렇게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솜니불 색연필 헛웃음 한번 가볼까요? 솜이불은 왜 못 넘기냐 이거예요. 그쵸? 방금 계속 넘기고 있는데 연음하고 있는데 왜 못 넘기냐? 왜 못 넘기냐면 얘는 합성어, 파생어, 그쵸? 복합어죠. 그러니까 얘네랑은 뭐가 돼요? 아예 논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포인트가 뭐냐면 다 이거나 모음 이음으로 되는 거, 모음으로 시작한 아이들이 오는 거죠. 그냥 넘길 거냐? 아니면 음끝하고 보낼 거냐? 그쵸? 아니면 별개의 것이 있거냐, 있느냐, 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합성어니까 방금 했던 뭐가 될까요? 니은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솜이불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솜니불이 되는 거예요. 요 뭔 차인지 모르겠으면은 잘 안 되면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색연필도 중요해요. 예, 나올 것 같은데 색연필도 역시 니은 첨가되고 비음화되면 뭐가 될까요? 연필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헛웃음이 들어갔는데 얘는 헛 플러스 웃음이니까 파생어는 되죠. 하지만 잘 생각하세요. 니은 첨가인가? 니은 첨가는 이하여요 유예요. 그쵸? 얘는 웁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 형태소니까 음끝하고 보내야 되죠. 얘는요 실질 아니죠. 음은 그냥 보내죠. 뭘로 발음하죠? 허두슴으로 발음이 돼야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가 니은 첨가 연음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니은 첨가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 예외 굉장히 많으니까 예외들 그 맞춤법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비음화가 되니까 역시 뭐 비음화도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지요. 자, 칠판 잠깐 볼까요? 자음표에서 요것만 간략하게 그리면 얘네들이 비음화 애들이에요. 예, 재료가 뭐가 되는 거? 부드, 그와 르가 재료예요. 그쵸? 비음화가 뭐냐면 여러분, 비음화가 뭐냐면 아까 구개음화 할 때 잠깐 하다가 안 했는데 비음화는 뭐냐면 비음화, 비음이 아닌 아이들이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예요. 그러니까 재료들은 일단 뭐가 될까요? 파열음이 애들이 되는 거고요. 유음이 되는 거예요. 즉 파열음과 유음이 플러스 뭘 만났을 때 비음을 만나야겠죠. 비음을 만나서 바뀌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비음화예요. 그래서 부가 뭘로 변하겠어요? 네, 무. 그쵸? 밥물 할 때 밥물. 그쵸? 그 다음 얘는요, 닿는 할 때 닿는. 국물 할 때 국물. 그쵸? 종로 할 때 뭐가 돼요? 종로가 되겠죠. 요게 비음화예요.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물, 밥물, 닿는, 종로,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심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빗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이 조금 이제 어려운 애들이 되는데, 칠판 잠깐만 보시죠.
재료가 부득이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그 뒤에 뭐를 만나게 되냐면 유음, 리을을 만나요.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아이가 뭐를 만났을 때? 비음을 만났을 때 비음으로 변하는 게 비음화. 그래서 동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화는 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득이가 비음화가 되려고 대기를 타고 있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유음을 만난 거예요. 유음 만났는데 갑자기 얘네가 비음화가 되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드 그 뒤에 리을이 오게 되면 유음, 리을이 오게 되면 무조건 뭐부터 해주면 돼요? 비음으로 먼저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바뀌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백하고 로예요. 얘하고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될까요? 백노가 되고, 두 번째는 독립구는 뭐가 될까요? 독립. 그 다음에 받침의 비읍이니까 구는 뭘로 발음해야 돼요? 꾼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섬리도 마찬가지고 면리도 마찬가지예요. 치읓 대신에 뭐 바꿔줘야 돼요? 음끝, 디귿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살짝 수업할 때는 변형을 시킨 거예요. 원래 교재에는 디귿은 안 들어가요. 예, 그 뒤에 리을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데 디귿도 넣어주면 편해요. 그래서 부드그까지 제가 수업을 해드린 거예요. 끝입니다. 자, 5번 이제 유음화 들어갈 건데 칠판 잠깐만 보세요. 똑같아요. 요번에는 유음화니까 요게 끝이에요. 그쵸? 유음화는 아주 간단하게 비음, 니은이 뭘로 변하면 돼요? 유음, 리을로 변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신라, 칼날 이러면 간단해요. 니은 앞이나 니은 칼날 말고 뭐 할까요? 아, 없다. 신라니까 얘도 니은 뒤에 리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신라. 그쵸? 칼날도 역시 이렇게 뭐가 될까요? 칼날 이런 식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앞이나 니은 뒤에 무조건 리을이 있으면 유음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신라, 전라도, 칼날, 대관령까지 빗금 쳐주세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칠판 잠깐 보시죠. 대관령 생산량이에요. 그쵸? 요 단어가 유음화에서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보세요. 대관령은 지금 니은 앞이나 니은 뒤에 리을이 있으니까 뭐가 돼버렸죠? 유음화가 돼서 대관령이 됐어요. 맞죠? 자, 그러면 생산하고 량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간다면 니은 앞이나 니은 뒤에 리을이 있으니까 뭐가 돼야 될 것 같죠? 생산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대관령하고 생산량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생산량은 몇 음절이 되는 거죠? 3음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끊게 되면은 3음절 중에 이 음절은 혼자 쓸 수가 있어요. 혼자 쓸 수가 있고 그 앞이나 그 뒤에 접사처럼 붙는 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러면 유음화가 아니고 반대로 뭐가 된다? 비음화가 돼야 돼요. 포인트는 3음절일 때 잘라요. 그래서 2음절이 혼자 쓰이고 1음절은 혼자 못 쓰이는 단어가 오면 얘는 유음화가 아니라 역으로 뭐가 된다?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산 혼자 쓰이고 량 못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역으로 비음화가 돼서 뭐가 된다? 생산량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2번 료도 마찬가지예요. 왜? 2번은 혼자 쓰일 수 있죠. 료는 혼자 못 쓰이는 접사처럼 붙어버린 말이 돼요. 그래서 2번 료도 역으로 비음화가 돼요. 빗금 쳐주세요.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여러분 동원령, 이원론, 의견난, 임진난이 다 역으로 비음화가 된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런데 왜 묶었냐면 이 네 개는 장음이에요. 얘는 장음입니다. 4년 전에 다음 중 발음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생산량 이렇게 나왔었어요. 생산량. 많은 학생들이 내가 공부했어 이거. 생산량. 유음화 아니고 비음화 공부했지. 맞아. 틀렸어요. 왜요? 생산량은 장음이 아니에요. 예, 단음입니다. 장음으로 발음하는 건 여기 나오는 동원령, 이원론, 그 다음에 의견난, 임진난밖에 없어요. 아셨죠?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시고요. 까먹을 만하면은 요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예, 요거는 물론 제품 이름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기억할 수가 있겠죠? 3음절이고 2음절 혼자 쓸 수 있어요. 그쵸? 너무 대기업인가? 바꿀까요?
바꿀까요? 예. 맛있더라고요. 매운맛. 얘도 마찬가지. 진라면이 아니죠. 그렇죠? 같은 맥락이 뭐가 될까요? 진라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라면도 마찬가지고요. 되셨죠? 요게 유마 마지막이에요. 끝. 자, 빨리 갈게요. 7번입니다. 이 모음 역행동은 아까 얘기했었죠? 전설 모음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어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시험에 늘 나왔던 단어가 뭐죠, 여러분? 아지랑이에요. 그죠? 아지랑이가 맞냐? 아지랭이가 맞냐라고 하면은 이 모음 역행동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아지랑이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로 인정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쵸?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냄비, 서울 내기 할 때 접사 내기, 그쵸? 멋쟁이, 풋내기, 동댕이 치다, 채비, 댕기다. 요런 것들이 이 모음 역행동화 뭐한 거 인정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7번 갈게요. 국화, 입학, 하야타까지 빗금 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죠? 제일 쉬운 거 자음 축약이 되겠죠? 국화, 입학, 하야, 타. 아주 좋은 쉬운 자음 축약이고요. 그려와 끊기다까지 이렇게 또 그려까지 빗금, 끊기다 빗금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려는 무슨 축약이죠, 여러분? 모음 축약. 그래서 정리가 간단하게 한다면 자음 축약은 여러분 발음과 관련된 거예요. 국화라고 쓰고 국화라고 발음을 하니까. 근데 모음 축약은 여러분 표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어 보세요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축약해서 뭐라고 해도 돼요? 그려보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려 모음 축약은 표기와 관련된 거고요. 끊기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빗금 한번 쳐주시면은요. 얘는 니은 히읗 겹받침 중에서 받침에 있던 히읗이 뒤에 오는 아이랑 뭐가 되는 경우? 축약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죠? 끊기다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이어, 꼬이어, 배어까지가 나오게 되죠. 싸이어입니다. 싸이어는 여러분 축약할 수 있는 게 요렇게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모음 축약은 보통 개념이 뭐냐면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뭐가 돼버리는 거? 이중 모음이 되는 게 그쵸? 모음 축약이에요. 그래서 단모음 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어도 되고요. 이렇게 줄이면 뭐가 될까요? 싸이어도 되고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꼬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배어도 여러분 그쵸? 왜가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맞춤법 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쉬운 것부터 갈게요. 우리 안 돼. 이거 맞다 틀리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얘는 부사고 얘는 동사 되다의 어간이에요. 그쵸? 제일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어간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줘야 된다? 어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다, 안 되고, 안 되니, 안 돼, 이런 식으로 와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돼지 돼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요 돼지 돼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같은 맥락으로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배다예요. 배다, 뵙다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내일 배요 하게 되면 틀려요. 그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는 조사지 어미가 아니에요. 그쵸? 어미는 오도 있고 물론 모도 있어요. 요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미 배울 때에는 오, 요를 어디서 배우게 되냐면 단어와 단어를 나열할 때 필통이요, 볼펜이요, 펜슬이요 할 때 요, 마무리할 때 종결어미 뭐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책상이 오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나열할 때 요가 붙고 종결할 때 오가 붙죠. 그렇죠. 그 종결할 때 오가 붙는 게 어미예요. 근데 이 새끼는 뭐냐? 얘는 조사예요. 해요체. 그러니까 밥을 먹어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그걸 조금 부드럽게 하려면 뭐만 붙이면 돼요? 조사. 요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먹어라가 해라체가 되는 거고 먹어가 해체예요. 먹어요가 뭐가 되는 거? 해요체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때 요는 조사지 어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요가 맞다면 여러분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죠. 먹요도 맞아야 돼요. 왜? 어간 뒤에 조사 붙는다면 얘도 어간 얘도 어간이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배어요, 먹어요가 맞죠. 그래서 뭐가 맞는 거죠? 표기는 배요가 맞는 거죠. 그쵸? 근데 이상한 점이 몇 개가 있죠? 안 돼, 안 된다고 했는데 안 가, 가요, 그쵸? 차에 타요, 안 타, 다 되죠.
가다, 타다, 어간인데, 그쵸? 근데 얘는 왜 될까요? 왜 될까요? 얘는 원래 가다, 서다, 타다 등등등, 그죠? 얘네들은 여러분 원래 어감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어미 아하고 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다 보니까 동음을 뭐 한 것 뿐이죠? 탈락시킨 것 뿐이죠.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뺐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안 돼, 안 가, 안 타라고 할 때 얘는 어미 없으니까 틀리고, 얘는 원래 어미 있었던 거니까 맞고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오른쪽에 자 8번이에요. 차돌, 마소, 부사, 빗금 쳐주세요. 얘네들은 여러분 단어 형성법 되면서, 즉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면서 원래 있던 누가 사라지는 거죠? 리을이 사라진 거고요. 좋다 하고 좋아까지 빗금 한번 쳐주세요. 일부러 두 단어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좋다는 뭐가 된 거죠? 축약이 된 거고요. 좋아는 발음상 뭐가 된 거? 히읗이 탈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발음상 탈락할 때 히읗 없어지는 거예요. 나아, 아기를 나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담가,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지, 그 다음에 지어주다까지 빗금 치시면 돼요. 담가는 기본형이 뭐죠, 여러분? 담그다, 그쵸? 그러니까 담그다인데 활용할 때 뭐가 되죠? 담가가 되면서 으탈락이 된 거죠. 으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는 여러분 기본형 뭘까요? 불다, 역시 리을 탈락이 되고요. 이름을 지어주다 할 때 지어도 기본형 뭐죠? 짓다. 그래서 시옷 탈락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탈락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여러분. 4시간. 자, 국밥하고 손등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공부하고 늘 가지고 오는 문제가 요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그쵸? 1번 국밥, 2번 손등, 3번 발등, 그쵸? 뭐 4번에 밤길 이러면 답이 없대요. 왜 답이 없어요? 다 뭐니까? 된소리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일반적인 된소리와 어디 포함되는 된소리? 사이소리에 포함되는 된소리는 같다 다르다?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이소리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사이소리는 첫 번째가 무조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만 가능하다? 합성어면 돼요. 무조건 합성어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국밥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까지는 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합성어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되어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게 앞에 어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소리로 돼야 된다? 울림 소리로 돼야 돼요. 즉 자음 뭘로 끝나거나 노란 양말로 끝나거나 아니면 뭘로 끝나거나 모음, 그쵸? 자음 노란 양말이거나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뒤에 오는 어근, 요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뭘로 발음되거나 된소리, 아니면 니은 덧나거나, 아니면 니은 덧나야 얘네가 뭐가 된다? 사이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밥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까지는 왔어요. 그쵸? 그리고 국밥, 된소리까지 왔죠. 하지만 앞말이 뭐가 아니죠? 울림소리가 아니니까 얘는 사이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된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추가된 거예요. 드디어. 그쵸? 김 플러스 밥의 표준 발음 뭐였어요? 원래는 그쵸? 김밥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밥이어서 모든 걸 다 조건이 됐지만 된소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사이소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추가가 됐어요. 표준 발음 뭐가 된다? 김밥도 되기 때문에 사이소리 돼요. 아셨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사이소리에선 여러분이 구별이 되는 거고, 그죠? 하나만 더 한다면 이거 해볼까요? 이건 어떨까요? 네 플러스 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네 플러스 갑니다. 그쵸? 합성어가 되고 앞말 뭘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고 뒤에 오는 소리 뭘로 발음이 되죠? 된소리가 돼요. 네, 가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초성, 중성밖에 없고 종성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넣어주는 거다? 사이시옷을 넣어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이시옷 들어간 것도 되고 안 들어간 것도 사이소리에 둘 다 돼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표준 발음이 몇 개냐면 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시옷 없을 때 내가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달아줬죠. 그럼 표준 발음 몇 개가 돼야 된다? 2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거까지 가줘야 되는 게 맞아요.
요게 된소리가 돼요. 빨리 할게요. 제사 플러스 날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버리죠? 제산날로 발음이 되니까. 그쵸? 한자어 우리말 합성어이기도 하고 모음으로 끝났고 발음상 니은 덧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넣어주자? 사이시온 넣어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표준 발음 두 개인가? 음끝하고 비음화 되면은 뭐가 돼버리죠? 제산날. 그쵸? 그래서 사이소리의 제일 중요한 건 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발음. 그쵸? 발음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 김밥도 김밥이지만 머리말이 편해요? 머릿말이 편해요? 솔직히 머릿말이 편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표준 발음 뭐래요? 머리말. 그러니까 사이시온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그쵸? 인사말이 편해요? 인삿말이 편해요? 인삿말이 편하죠. 근데 표준 발음이 뭐래요? 인사말이래요. 그러니까 사이시온 안 넣어요. 그쵸? 요게 환장하는 거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다들 어려워들 하는 거니까 기본 개념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단계에서 하실 게 뭐가 되냐면 합성어일 때 방금처럼 우리말 합성어냐 우리말 한자어 합성어냐. 그쵸?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는 사이시옷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안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음절이 됐든 삼음절이 됐든 간에 이음절로 된 한자어 합성어에는 사이시옷 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단 예외로 뭐가 있는 거죠? 착간, 택간, 곡간, 숫자, 회수, 셋방만 예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다 안 붙여요. 그래서 기착간, 마국간 발음은 다 된소리가 되죠. 하지만 얘네들이 다 뭐가 돼요? 삼음절로 된 한자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사이시옷을 넣는 이유는 뒤에가 된소리가 되기 위한 이유도 있죠. 그래서 명제예요. 원칙이에요. 여러분 사이시옷 다음에는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올 수 없다. 지금 킵해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하겠지만 위층이 시끄럽다 하면 안 돼요. 사이시옷 다음에 뭐가 왔으니까 거센소리가 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이시옷 다음에는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올 수 없고 오로지 뒤에 뭐만 올 수 있다? 예사소리만 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나무꾼이 맞냐 나뭇꾼이 맞냐라고 할 때 좀 헷갈리기는 했잖아요. 근데 일단 두 가지 근거가 있죠. 꾼은 접사니까 합성어가 아니죠. 그럼 사이시옷 못 붙여요. 그리고 또 된소리니까 또 못 붙이는 거예요. 되셨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끝이에요. 요것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의문의 변동은 여러분 경제성의 원리가 있고요. 표현의 원리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요즘에 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표현의 원리하고 이제 경제성의 원리가 되는데 요것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다 뭐가 돼버리냐면 경제성의 원리가 되고요. 표현의 원리에는 된소리, 사이소리, 니은 첨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죠. 뭐 1번에 자음동화가 나오고 2번에 사이소리가 나오고 3번에 된소리가 나오고 4번에 솜이불처럼 니은 첨가가 나오죠. 그죠? 이러면 이제 보기를 주면 아주 친절한 문제가 되겠지만 이 중에서 종류가 다른 거 이러면은 나머지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표현. 그리고 얘는 경제성 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의문의 변동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경제성의 원리와 표현의 원리가 되는데 표현의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현의 원리는 사이소리, 니은 첨가, 된소리 이렇게 세 가지가 표현의 원리고요. 나머지 축약, 탈락, 음끝, 자음동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경제성의 원리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시간 별로 없어서 여러분 5분만 쉬고 와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